우리 아침에 졸린데 우리 빠르게 조금 나가봅시다. 일단은 우리 이산확률 변수라는 게 이제 뭔지, 그 다음에 이항분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도 아마 수업은 진행을 해가지고 뭐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좀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 이산확률 변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확률 변수라는 단어 앞에 이산이라는 말이 붙었죠. 요 이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셀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셀 수 있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확률값을 가지는 녀석인 거야. 그래서 확률값을 가지는 변수라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 확률 변수를 셀 수 있을 때 이산확률 변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우리 반의 수학 점수를 내가 조사한다고 쳐봐. 그래서 예린이가 60점이고 지은이가 65점이고 은채가 70점이고 소연이가 75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 전체 4명 중에서 각각 하나씩 지금 점수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60점의 확률도 4분의 1이고 65점의 확률도 4분의 1이고 70점도 4분의 1이고 75점도 4분의 1이지. 맞아? 그럼 다 확률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60, 65, 70, 75 다 확률 변수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60, 65, 70, 75 지금 셀 수 있어? 안 셀 수 있어? 셀 수 있지? 4개라고. 그치? 그럼 걔는 이산 확률 변수인 거야. 이해돼? 그런데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의 몸무게를 내가 조사해본다고 할게.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의 몸무게는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들부터 졸라 똥돼지인 사람들까지, 그치? 너무 케이스가 많잖아. 그리고 사실 몸무게라는 게 160도 있고, 160은 좀 너무하다. 자, 60으로 할게요. 자, 60도 있고, 60.001도 있고, 그치? 뭐 60.0003도 있고, 굉장히 연속적이지 않아요? 이 몸무게라는 값 자체가? 그럼 사실 그거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어. 그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 셀 수가 없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를 조금 구분해주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이산확률 변수라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를 작성을 해줘야 되냐면 확률 분포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줘야 돼. 확률 분포표라는 걸 작성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예시 들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수학 점수를 조사했을 때 60점, 65점, 70점, 75점 이렇게 내가 4개를 세팅해놨지? 각각 그렇게 점수를 받았다고 예시 들었으니까 그럼 각각의 친구들의 확률값은 4분의 1인 것 같지? 4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표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이때 여기 숫자들은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서 확률 변수를 보통 x라고 쓰고요. 괜찮죠? 그리고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우리는 p, x는 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도 x는 x 이렇게 쓰는 게 조금 그냥 습관이야. 알았죠? 그래서 뭐 큰 의미인 건 아니고요. 이런 확률 변수를 가졌을 때 그때 확률값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표를 꼭 작성을 해줘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통계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삼총사가 있어요.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삼총사가 바로 뭐냐면은 통계는 집단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값들이 가장 중요한 값인 거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평균. 우리 당연히 집단을 조사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게 평균이잖아. 그치? 그 다음 두 번째가 분산.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의미하는 기호야. 어떤 집단은 평균에 굉장히 몰려있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은 평균으로부터 많이 퍼져 있는 집단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분산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도 분산과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거든.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우리가 분산보다 표준 편차를 많이 쓰기도 해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야. 그러니까 사실 거의 동일해. 근데 루트 씌운 값이고 얘는 루트 안 씌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역할은 똑같다.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아무튼 그래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삼총사고요. 우리가 평균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EX라고 씁니다. EX,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 분산은 VX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괜찮죠? 확률 변수의 퍼져 있는 정도. 베리에이션의 V자를 빠신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삼총사를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구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호로는 시그마를 많이 쓰고요. 시그마 우리 다 알죠? 더했다. 자, 누굴 더한 거야? 확률 변수 x와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곱해서 싹 다 더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vx 분산이죠.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x제곱이라는 녀석에서 이 x라는 녀석을 제곱한 걸 빼준 걸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은 구해줄 수 있으니까 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이건 뭐냐면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의 기대값인 거야. 괜찮지? 그러면 지금 현재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작성돼 있으니까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의 기대값을 계산해달라 이 소리예요. 그럼 확률 변수를 제곱하면 여기는 3600, 여기는 65의 제곱, 여기는 70의 제곱, 얼른 와 리언아, 여기는 8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얘랑 예곱해서 더해주고, 얘랑 예곱해서 더해주고, 얘랑 예곱해서 더해주고, 얘랑 예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기호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니까 확률 변수 제곱한 거랑 확률값을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해주면 돼 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자,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얘니까 제가 안 쓸게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 x라는 녀석은 뭐라고? 분산에다가 뭐만 씌우면 된다고? 루트 씌우면 된다고. 그래서 루트 분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삼총사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럼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평균이겠지. 그치? 평균을 구해야 분산도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 평균을 구해서 분산까지 알아야지 시그마 값을 구해줄 수 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산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는 표부터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을 좀 변형시킬 거야.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 a배 키우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숫자 b를 더한 이상한 녀석으로 내가 바꿔놨을 때 그때 우리 가장 중요한 평균과 분산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됐죠? 자, 우리 일단은 결론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일 때의 평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녀석의 기대값은 원래 기대값에다가 a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b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전에 점수를 x로 잡았잖아. 그럼 우리 반 집단의 점수를 내가 2배 키웠다고 쳐봐. 그럼 평균도 당연히 몇 배가 돼? 2배가 되겠지? 근데 우리 반 점수를 모두 다 5점 올렸다고 쳐봐. 그럼 평균도 몇 점 올라가? 5점 올라가겠지? 그치? 즉 원래 확률 변수에다가 a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값도 a배 커지는 거고 원래 확률 변수에다가 내가 숫자 하나를 더했다고 치면 당연히 평균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을 vx라고 했을 때 그때 확률 변수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때 분산은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 x 앞에 개수의 제곱을 한 다음에 vx를 해주시고 여기 꼬다리 값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꼬다리 숫자 b는 전혀 의미가 없고 확률 변수 x 앞에 곱해진 요 개수만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a제곱 vx 이렇게 바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이제 뭐 증명을 해드린다면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암기합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 x라는 녀석이 이제 확률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우리 알다시피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 a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절대값 a야. 그냥 a라고 쓰면 안 된다. 알았지? 그냥 a 큰일 나요. a가 음수이면은 a 아닙니다. a라고 써야 돼. 절대값 씌우셔야 돼. 그리고 시그마 x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 친구들이야. 요 친구들. 확률 변수가 x로 주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이러한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기대값 분산 시그마 값을 계산해달라 할 때는 요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문제통에 확인할 거야. 자, 되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는 이게 다야. 너무 쉬워. 이게 다야.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졸라 많이 나오는 게 있지.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항분포죠. 그래서 우리 이항분포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항분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립시행을 다시 한번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 기말고사 과정에서 독립시행이라는 거 배웠거든? 독립시행 기억나세요? 독립시행이 뭔지 알아? 알잖아. 그냥 말 안 하는 거지? 그치? 독립시행 뭔지 아시죠? 자,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번의 시행을 하더라도 전혀 확률값이 바뀌지 않는 것을 독립시행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 한번 해보자. 내가 주사위를 1번 던지든 주사위를 100번 던지든 주사위를 1000만 번 던지든 매 시행마다 1이 나올 확률이 바뀌어? 바뀌면 이상한 거지. 매 시행마다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 아니야? 그치? 이런 시행들을 독립시행이라고 해.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 같은 거. 동전을 내가 1000번 던지든 1번 던지든 3번 던지든 매 시행마다 앞면 나올 확률 항상 고정돼 있지 않아? 2분의 1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독립시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내가 이 시행을 몇 번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주사위를 1번 던질 건지 1000번 던질 건지 10,000번 던질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시행 횟수가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독립시행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시행 횟수.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 횟수를 n이라고 합니다. 자, 됐지? 그랬을 때 한 번의 시행에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시행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 사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할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의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궁금해 라고 하면 일단 시행 횟수는 100번인 거고 내가 원하는 사건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한 번 시행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번이야? 2분의 1이잖아. 그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중요하다고. 쓴 말 이해돼? 그래서 매 시행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 얘가 독립시행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P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시행에서 이 한 번 시행마다 사건이 나오는 이 발생 확률을 P라고 하고 횟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이 항분포를 어떻게 기호로 표현을 하냐면 바이노미날 N, P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이노미날 N, P. 즉, 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이러한 기호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쓴 말 이해돼? 근데 이 이항분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이 이항분포도 확률 변수의 분포거든? 그럼 어떤 녀석을 확률 변수로 하고 있는 거냐면 n번의 시행에서 써야 돼. n번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발생 횟수 얘가 확률 변수 x인 거예요. 이 이항분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나 n번의 시행을 했고 한 번 시행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은 p번 발생해, p라는 확률로 발생해 라는 의미인데 이 이항분포가 의미하는 확률 변수는 뭐냐면
n번의 시행 중 내가 원하는 사건이 도대체 몇 번 발생했는가? 그거 자체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2개를 던질 거야, 한 방에. 자,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야. 그때 내가 원하는 사건은 주사위 2개가 모두 뒷면이길 원해. 자, 됐지? 그때 나는 이 시행을 1000번 할 거야.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 친구를 바이노미널이라는 기호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시행 횟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몇 번의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어? 1000번 진행한다고 했었어. 그럼 바이노미널 일단 1000 쓰는 거야. 아, 나는 1000번의 시행을 할 거야. 자, 됐어? 근데 한 번 시행 때 주사위를 지금 몇 개 던지고 있대? 2개 던지고 있는데 주사위가 아닌데? 주사위는 뒷면이 없는데? 그치? 자, 제가 아침에 꼭 졸려요. 그치? 지금 나는 동전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치? 동전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동전. 여러분들 지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치? 주사위가 왜 뒷면이 있지? 이러면서 동전. 그래서 한 번씩마다 동전을 2개 던지고 있는데 동전 2개가 모두 뒷면이길 원한대. 그럼 얘들아, 한 번씩마다 동전이 모두 뒷면이 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잘 생각해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한 번 시행해서 내가 동전 2개를 탁 던질 거야. 동전 2개를 던질 건데 동전 2개가 모두 뒷면인 거야. 그치? 첫 번째 동전도 뒷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동전도 뒷면 나와야 되잖아. 첫 번째 동전이 뒷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치? 당연하지? 두 번째 동전도 2분의 1이지? 그럼 두 동전이 모두 뒷면일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 시행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인 거야? 4분의 1인 거야. 이해됐어? 그걸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봐도 너네는 나는 1000번의 시행을 할 거고 한 번 시행당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4분의 1로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바이노미널이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1000번의 시행 중 내가 원하는 사건이 도대체 몇 번 발생할 건가를 의미하는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구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확률 변수 x가 49일 확률 이런 거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확률 변수가 49일 확률 이런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통계예요. 통계면 내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얘는 이항분포, 통계예요. 통계, 분포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호가 주어졌을 때 평균도 구해줄 수 있어야 되고 분산도 구해줄 수 있어야 되고 표준 편차도 구해줄 수 있어야 돼. 즉 삼총사를 다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전혀 헷갈리지 않고 계산해줄 수 있으면 여기는 진짜 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x가 49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확률 변수는 1000번의 시행 중 내가 원하는 사건의 횟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x가 49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00번의 시행 중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나왔다? 49번 나올 확률을 계산해달라 이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항상 확률 변수 x는 뭐다? 사건의 횟수야.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너네 문제 어려운 거 풀다 보면 좌표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다고. 절대 좌표는 이항분포의 변수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횟수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49번의 사건이 발생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1000번의 시행 중에서 49개의 시행을 골라줘야 되겠지. 총 1000번의 시행을 할 거지만 내가 원하는 사건이 49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몇 번째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건지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총 1000개의 시행들 중에서 나는 49개의 시행을 골라야 돼.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4분의 1이지. 그치?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발생했어? 49번 발생했으니까 4분의 1이라는 확률은 49번 발생했겠지.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4분의 3이었겠지? 이 친구는 몇 번 발생했겠어? 1000에다가 49 빼주면 되잖아. 951. 맞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확률값이다. 이 소리야.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항분포가 나왔을 때 갑자기 확률값 계산해달라 이러면 또 멈칫해요. 이게 왜냐면 RPM이나 이런 데 또 없어. 이런 문제가. RPM 같은 경우나 뭐 그냥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항분포 주고 나서 이거를 많이 물어보지 이걸 잘 안 물어봐. 근데 가끔씩 학교에서 이거 나오잖아? 그럼 이거 뭐 해야 될 줄 몰라요. 심지어 이항분포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기호로만 표현할 줄 알지. 이해를 해야 돼. 내 말 이해됐어?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해볼까? P, X는 1. 그럼 이건 뭐겠어? 이 시행들 중에서 딱 한 번만 내가 원하는 시행이 나왔다 이 소리잖아. 그럼 1000개의 시행 중에서 1개 골라주고 4분의 1은 그래서 한 번 발생했고 안 발생한 친구는 999번 발생했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쓴말 이해되죠? 이제 이거 다 구해줄 수 있죠? 오케이. 네, 그럼 여기 해결 봤습니다. 확률값 구하는 거 다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요 세 개를 구해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요건 이제부터 암기를 할 거야. 알았죠? 자,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시행 횟수랑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NP라고 쓰겠습니다. NP. 괜찮죠? 여기를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하고 요걸 p라고 표현한다고 아까 했었어. 그치? 시행 횟수를 n, 한 번씩마다 사건 발생 확률을 p. 그래서 np.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산은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 np, 즉 평균에다가 사건이 안 나오는 확률 1-p를 한 번 더 곱해 주시면 돼요. 됐죠? 이게 분산. 괜찮죠? p가 사건이 나오는 확률인 거고 1-p는 사건이 안 나오는 확률인 거죠. 그렇지?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뭐겠어? 이거 해야 돼? 분산에다 뭐 씌워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스탑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서 한번 계산해볼까?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계산해봅시다. 평균. 자, 평균은 1000에다가 4분의 1 곱해주면 250이죠? 즉 1000번 시행 중에서 250번의 평균으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당연하지. 어찌 보면 확률값이 4분의 1이니까. 그치? 1000번 시행 중에서 그래도 4번 중에 한 번 걸로는 내가 원하는 사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250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계산해볼게요. 자, 분산은 평균에다가 누구만 한 번 더 곱하라고? 안 나오는 확률 4분의 3 한 번만 더 곱하면 된다. 자, 됐어?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계산 안 할게. 루트 씌우면 돼. 됐지? 그럼 다 한 거예요. 끝. 됐어요? 이게 다야. 오늘 과정.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RPM부터 빠르게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능 특강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특 레벨 2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딱딱 좀 풀어볼 거고 나머지 싹 다 뭐다? 숙제다. 알았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질문 다 받아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확률분포 1에 대한 설명 제가 모두 다 끝내드렸고요. 큰 수의 법칙 이런 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유형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에 자 밑줄 치자. 확률 질량 함수 거기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자, 얘는 전혀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이산 확률 변수에서 쓰이는 표현인데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그냥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확률값을 계산해 줄 수 있게 하는 함수. 그치? 그래서 전혀 어려울 거 없어. 그래서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줬어요. 어떤 함수로 줬냐면 확률값은 이제부터 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 라고 주신 거야. 자, 됐지? 자, 그런데 우리 x라는 요 친구는 2부터 9까지의 수가 들어간대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스몰 x 자체가 확률 변수거든요. 확률 변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2부터 9까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라서 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인 거야.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p, x는 9를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x가 9일 때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x 자리에 뭐 다 집어넣어주면 돼? 9 집어넣어주면 돼.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9 넣어주면 72분의 k란 말이야.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구해주면 되겠어? k만 구해주면 돼. 그치? k만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k는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지?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지? 1이지. 즉 x자리에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9 넣었을 때까지 총합이 얼마 돼줘야 돼? 1.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수원 좀 잘 배웠나 봐야지. 요거 보면 뭐 느낌 안 오세요? 자, 4글자가 있어요. 바보, 병신, 이건 그치? 그치? 안 떠오르나요? 자, 힌트는 시그마 단원에서 시그마 단원에서 분모가 인수분해되는 2차식, 분자는 상수. 우리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부분분수. 부분분수. 자, 여러분, 안 돼. 자, 확통이 은근히 시그마가 많이 결합되거든? 나 아까 전에 우리 이산확률 변수 할 때도 시그마 다 써놨지? 시그마가 같이 연결돼서 나와. 너네 수열 못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우리 분모가 2개의 수로 이렇게 곱해져 있고 분자가 그냥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얘에서 얘 뺀 거 b-a분의 분자 c 써주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고친다. 이 생각은 항상 하셔야 돼요. 알았죠? 부분분수 공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꼴을 보자마자 우리 얘에서 얘 빼줘. 또는 얘에서 얘 빼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항상 순서 지켜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에서 얘 빼주시면 마이너스 1분의 k라고 써주시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x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쓰고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x자리에 2부터 9까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k로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k로 묶을게. 괜찮지? 자, 2 넣어봐. 그럼 2분의 1 빼기 1분의 1. 자, 3 넣어봐. 그러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앞뒤가 착착착착 날아가는 꼴이잖아. 이 시그마 단원에서 했잖아. 다 이해되죠? 그래서 대대대대대 9까지 넣어주면 9분의 1 빼기 8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8분의 1까지 지워지겠죠? 그쵸? 이거 다 지워지고 괜찮아? 그래서 요 친구와 요 친구가 하나 남는 거 이해되시죠? 쓴말 이해돼? 그러면 9분의 1에서 1 뺐으니까 9분의 마팔인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k를 곱했으니까 9분의 8k이시고요. 이 친구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k 값을 미리 구하고 가서 써야 한다 이 소리야. 8분의 9.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k 값이 이거인 거 알았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끝난다 이 소리야. 이해됐어? 그래서 고로 K값이 8분의 9니까 8분의 9에다가 72분의 1 이 친구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4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 소리야. 됐지? 그래서 답은 64분의 1. 언더스탠? 이거 부분분수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지? 부분분수 까먹으면 이제 노답이 돼. 문제 못 푼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91번 문제 유형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을 때 질량 함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확률 값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이거 이용해서 K값을 구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89번도 똑같아. 389번도 저 질량 함수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었을 때 총합이 얼마가 돼줘야 돼? 1. 그걸 이용해서 A값을 해결하는 거야. 알았지? A값을 해결해야 2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오는지 알잖아. 언더스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91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91번은 자, 문제에서 확률분포표를 아예 대놓고 주셨어. 자,
자, 그랬을 때 다음 확률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자, p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다 라는 요 확률값을 계산해달래. 이런 게 나왔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얘가 0이 되는 라지 x는 딱 봐도 2랑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2일 때랑 3일 때의 확률 총합을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저 K가 거슬려. 그치? K를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K도 어떻게 구해주면 돼? 총합이 1이다. 이거 이용해서 K값 구해주면 되는 거 맞죠? 확률 총합은 1이다. 그럼 K값 구해줄 수 있죠? K값 구해주면 2일 때랑 3일 때의 확률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끝나는 거야. 넘어가도 될까요, 저? 계산 안 할게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 3번 별표입니다. 자, 유형 2번은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유형이고요. 무조건 유형 3번 형태로 나오실 거예요. 확률분포표를 전혀 주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확률분포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우리 394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가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데 근데 자, 밑줄 치자. 선출된 남자 대표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거기다가 밑줄을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빨리 생각해 봅니다. 자, 총 9명 중에서 3명 뽑을 건데 남자 대표의 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부터 뭐까지 가능합니까? 내가 9명 중에서 3명 뽑았을 때 남자가 없을 수도 있고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해? 당연히 3명까지 가능하지. 3명 뽑을 건데. 그치? 3명 뽑았는데 갑자기 4명 될 순 없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표를 작성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확률 변수 x라는 친구는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최대 3명일 수도 있고 이 표를 작성하라고. 자, 됐어?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친구는 뭐냐면 이 이상일 확률값을 계산해주세요. 이거니까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잖아. 쓴 말이 이해돼? 자, 그러면 남자 대표가 2명 뽑힐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전체 9명 중에서 몇 명 뽑을 거였어? 3명 뽑을 거였는데 맞죠? 남자 4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2명 뽑아야 되지. 4명 중에서는 2명 뽑아줘야 되고 그럼 여학생 5명 중에서는 1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50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쓴 말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C3 전체 9명 중에서 3명 뽑되 남자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랑 얘 뭐 해주시면 된다? 더해주시면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됐지? 확률분포표 작성하는 거 잘해야 돼. 나중에 평균 계산할 때도 이것도 다 구해서 평균 계산해줘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 할 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98번 너무 쉬우니까 일단 제낄게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조금 유형 5번 같은 거 합시다. 어차피 유형 5번 하면 유형 4번은 바로 완성되니까 유형 5번 할게요. 자, 얘 별표. 얘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제가 이제 아파트 한 채씩 사드릴게요. 알았지?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다. 자, 이 친구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몇 번을 할까요? 좀 어려운 거 할까요? 아니면 쉬운 거 할까요? 403번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403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문제 잠깐만 한번 읽어볼래? 자, 문제 다 읽어봤죠? 1부터 4까지 4장의 카드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2개 고를 거야. 2개 골랐을 때 그 두 수 중에서 큰 것을 확률 변수 x라 한대. 자, 그럼 빨리 너네가 또 머릿속으로 생각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놈들은 뭔가? 뭐 됩니까? 1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가잖아. 2개 뽑았는데. 그치? 그럼 뭐랑 뭐만 돼? 2랑 3과 4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됐어? 그러면 빨리 표를 그려야 돼. 빨리 표를 그려서 2, 3, 4 이렇게 딱 표를 그리는 거예요. 분포표 그리는 게 핵심이야. 됐어? 자, 그러면 확률 변수가 2라는 녀석일 때 확률값 계산해야죠? 그럼 이거는 가장 큰 수가 2라는 소리잖아.
나머지 한 장만 더 뽑으면 되지. 나머지 한 장은 이보다 작은 거 뽑아야 돼, 큰 거 뽑아야 돼. 작은 거 뽑아야 돼. 1 하나밖에 못 뽑아. 자, 센 말 이해돼?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2, 1밖에 없으니까. 센 말 이해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전체 4장의 카드 중에서 나는 2장 뽑을 건데 내가 원하는 상황은 1, 2 뽑는 거밖에 안 되죠? 한 가지.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가장 큰 수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 4개 중에서 2개 뽑을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3은 일단 무조건 뽑아놔야 되겠죠? 가장 큰 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 장 더 뽑아야 되겠지? 나머지 한 장은 3보다 작은 카드인 1과 2 중에서 하나 더 뽑아야 되겠지? 그럼 몇 가지야? 2가지잖아. 자, 제 말 이해돼? 1 또는 2 뽑아야 되는 거니까 2가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42분에 당연히 4는 미리 뽑아놓고 1, 2, 3 중에서 하나 뽑아줘야 되니까 3가지. 자, 됐나요? 이렇게 표를 작성해야 되고요. 자,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확률의 총합 1인 거 아주 잘 맞죠?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다 더해주면 1. 자, 언더스탠? 오케이. 자, 그러면 표까지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뭘 구해달래요? 분산 구해달래. 분산. VX 구해주세요. 이 소리죠? 자, VX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이 X제곱이라는 녀석에서 이 X라는 친구 자체를 제곱한 걸 빼줘라 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친구부터 계산해 봅시다. 이 X제곱. 자, 확률 변수를 제곱한 4와 6분의 1 더해주시고 9라는 친구랑 6분의 2 계산해주시고 16과 6분의 3 맞나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그랬죠?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과 확률값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다. 자, 평균은 그냥 뭐였죠? 변수와 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1, 3 곱하기 6분의 2, 4 곱하기 6분의 3 이거 계산해주시면 된다. 이 소리지. 자, 됐어? 오케이. 자, 통분은 절대 하지 않는 거야. 통분이래. 그 약분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확률 계산할 때는. 약분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일단 얘는 6분의 4랑 18, 22, 22랑 48 더했기 때문에 얼마예요? 70 이렇게 들어가죠? 됐죠? 6분의 70.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6분의 얼마가 됩니까? 2, 6, 12. 그러면 얼마야? 20 이렇게 들어가네. 자, 됐어? 그러면 요거는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0을 제곱하시면 돼서 9분의 100을 빼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 통분해주면 답 나오겠지? 내 말 다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이거 18로 통분되잖아? 그쵸? 그러면 18분의 210에서 18분의 200 빼주면 18분의 10이네요. 그럼 답은 얼마가 돼? 9분의 5. 됐어? 리언이 이해돼요 지금? 오케이. 네. 됐나요 다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너네가 확률 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분산이랑 기대값 이런 거 못 가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 부족이죠. 그치? 공식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건 태도 부족인 거지. 사실은 표 작성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형 6번도 별표야. 자, 유형 6번도 별표. 자, 우리 유형 6번 문제는 뭘 좀 해볼 거냐면 자, 유형 6번은 수능 특강을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다 짜치네요. 자, 역시 쉬운 문제집이에요. 저기 뭐야, 리언아 수능 특강 좀 가져가. 너 안 갖고 와야지. 센스 좀 있네. 자, 우리 그 이산확률 변수에서 잠만 기다려봐. 제가 되게 좋은 문제를 봤거든요. 61페이지에 7번. 보이세요? 오케이. 자, 일단 얘들아, 확률 질량함수 줬지?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값 계산해 줄 수 있는 함수라고 했었지? 자, 표 좀 그려줘, 니네가. 자, 표 좀 그려줘. 지금 이산확률 변수 x도 대놓고 줬어. 1, 2, 4밖에 없대. 이게 쉬운 문제야.
뭐 이 정도는 개껌이죠. 자, 됐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자, 확률 변수 ax 더하기 b라는 녀석의 평균이, 그치? 얘 평균이 2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죠? 시그마 ax 더하기 b라는 친구 값은 얼마래? 2루트 13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랬을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린 확률 분포표는 확률 변수가 x인 녀석이에요. 분명히 1, 2, 4의 확률 변수를 x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제에서. 그럼 우리는 이 표를 작성한 순간 이 x라는 녀석에 대한 기대값 계산해 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계산해 줄 수 있죠. 자, vx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vx 구해줄 수 있죠. vx 구해주면은 시그마 x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시그마 x 구해줄 수 있죠. 자, 지금 구해봅시다. 빨리. 자, 니네가 구해. 얘는 좀 약분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딱 봐도, 그치? 다 분모 7로 약분되니까. 이제 통계를 하다 보면 뭐가 짜증나실 거냐면 계산이 그냥 그지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 그지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보였나요? 쌤도 실수할 수 있어? 알았지? 혹시 저랑 비슷하게 나왔나요? 똑같이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언제 나지 안 나왔어? 근데 할 줄 알죠, 다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 했었어? 우리 확률 변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원래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기대값에다가 몇 배 해주고 a배 해주고 그 다음 뒤에다가 뭐 더해주는 거라 그랬지? b 더해주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게 2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7분의 12니까 7분의 12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얼마다? 2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x의 값이 7분의 12인 거 구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한 거야. 이 표준 편차. 우리 표준 편차가 요 ax 더하기 b로 바뀌어 있을 때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a배라 그랬어? 아니면 절대값 a배라 그랬어? 그렇지, 항상 절대값 붙여야 돼. a라고 붙여가지고 이거 3학년 또 틀렸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값이야. 절대 a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2루트 13이라는 소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의 값이 7분의 얼마지? 2루트 13이었지? 쓴 말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 a가 7이 돼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모이거나 모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7이거나 마7인 거 알 수 있는 거야. 자, 됐지? 오케이. 그러면 a가 7일 때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12 더하기 b가 2라서 여기는 b값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죠? 자, 괜찮죠?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7일 때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이쪽 넘겨주면 b는 14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럼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오히려 누구야? 얘네요. 쓴 말 이해돼?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라고 쳐주시면 돼? 7, 4번 이렇게 쳐주시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요. 특히 시그마를 많이 물어볼 때가 많아. 왜? 모두 다 절대값을 자꾸 안 씌우거든. 알았지? 그래서 절대값을 꼭 씌워주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죠? 자, 우리 한 유형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유형 6번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그쵸.
이항분포 전까지. 자, 우리 유형 7번에 411번 문제 있거든요. 나 이거 시간 줄게. 자, 너네가 직접 표 작성해서 확률 변수 7x 빼기 5의 평균까지 다 구해봐. 자, 시작합시다. 세 명의 친구를 뽑으니까 1학년 학생 수가 몇 명까지 뽑힐 수 있는지만 잘 생각해도 전혀 어렵지 않고요. 표 작성했을 거고요. 이게 좀 짬바가 있죠? 그치? 짬바가 있어. 그치? 1월부터 하드 트레이닝이 된 게, 그치? 확실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확률 미리 공부해 놓으면 확실히 3학년 때는 좀 수학에 대한 부담감은 좀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표 이렇게 작성을 했을 거고 분명히 전체 학생 7명 있을 테니까 7명 중에서 우리는 몇 명 뽑을 거야? 3명 뽑을 건데 우리는 1학년 안 뽑을 거니까 근데 미안해. 2학년이 2명밖에 없었네요. 2학년 3명으로 갔네. 그치? 그럼 1학년 최소 1명 뽑혀야 되네요. 그치? 조질 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7C3, 그 다음에 여기는 5C1, 그 다음에 여기는 2C2. 다 이렇게 작성했어요? 오케이. 여기는 7C3, 여기는 5C2, 그 다음에 2C1, 그 다음에 이 친구는 7C3, 그 다음에 5C0, 그 다음, 5C0가 아니죠. 5C3,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표 작성했으니까 EX 구해줄 수 있어, 없어? EX 구해줄 수 있지? EX 구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거는 이 Y인데 이 Y는 2에 7X 빼기 5니까 정확하게 이 녀석의 기대값에다가 7 빼주시고 5만 빼주시면 돼. 5만 빼주면 되는 거야. 됐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돼. 됐죠? 오케이. 자, 우리 10분 쉬고요. 이제 이항분포만 남았고요. 이항분포가 계산량이 없어. 그래서 되게 금방 끝날 거야. 그 대신 오늘 우리 수특에서 3번, 7번, 8번 있거든? 레벨 2야, 2. 3, 7, 8은 단어컨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컨대 이거는 진짜 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8번. 8번 예일이 아니라 이거 동명에서 때. 동명에서도 작년에 8번 문제 요거 8번이 아마 가장 마지막 객관식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꼭 좀 해주셔야 되겠고 7번도 엄청 잘 나와. 이항분포 문제 좀 어려우면 7번 같은 스타일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 해서 3, 7, 8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낼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에 뭐 해야 돼?
알펜부터 마무리하시면 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0분 쉬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아침인데. 이현이가 집이 멀지.